보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강좌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택강좌 주제 29번 중국 혁명에서 개혁 개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요. 30번 주제 마지막 주제로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흔히 지금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만으로 옮겨간 중화민국은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이완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 계속되죠. 특히 마오쩌둥의 모택동, 마오쩌둥에 의한 일당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좀 뻘짓을 하죠. 그게 바로 문화 대혁명입니다. 마오쩌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 사실상 실패하죠. 경제적으로 대약진 해보겠다는 거지만 결국 이렇게 사람만 동원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마을마다 그 철강 산업, 철 수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마을마다 이렇게 고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쇳물 만드는 거, 이걸 뭐 만드는데 그 기술이 당연히 조악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 농장, 인민공사 만들어서 뭐 해보고 막 하는데 다 실패한 거죠. 이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실각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자 이제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을 펼치겠다 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거죠. 자신을 추종하는 젊은이들로 홍위병을 조직해서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홍위병들은 이제 병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중군사 조직입니다. 주로 대학생, 고등학생,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자신의 반대하는 애들을 다 이렇게 공개 재판하면서 그 자본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파를 제거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과도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전통 문화도 막 파괴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이건 이제 마오쩌둥이 나중에 이제 뭐 죽고 이러면서 결국은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문화 대혁명 자체는 마오쩌둥이 어떻게 하든 권력을 유지하는데 써먹었던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 홍위병들이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설레발을 치고 다닌다고 할까요? 너무 과도하게 난리를 치니까 정부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전국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이 홍위병들을 농촌 하방, 농촌으로 보내고 군대를 투입해서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마오쩌둥도 죽고 이제 문혁가 또 끝나게 되고 마오쩌둥도 죽고 권력은 이제 덩샤오핑 이 권력을 잡죠. 그 안에서도 물론 치열하게 그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덩샤오핑 같은 경우도 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거죠. 실격이 쫓겨나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제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이 이제 그 흥묘 백묘론을 내세우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만 하는 걸 목표 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안문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한자로 천안문이고天安문 사건이죠. 엄밀히 말하면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그 꼴도 좀 비슷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1차 천안문 사건은 그 문화 대혁명 기간 중에
일어나는 거죠. 1976년에 일어납니다. 이때는 조원라이, 주은래 선생님 한자 그대로 쓰는 게 익숙해서 조원라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 사람이죠. 그 모택동의 마오쩌둥 시대 2인자 중국의 부주석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 근데 이 저울라이가 지병으로 사망하니까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천안문에 모인 거죠. 나중에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보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주은래를 존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모 열기가 너무 뜨거웠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강경한 뭐 진짜 해산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건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당시 부주석이었던 그 덩샤오핑이 이것 때문에 실각하게 됩니다. 1차 천안문 사태 때.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복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1989년의 천안문 사태는 2차 천안문 사태인데 이때는 또 좀 비슷한 게 당시 이렇게 당 총석이었던 후야오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요방 저는 호요방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 호요방이 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또 좀 모이는 거죠. 주울레 사망 때 추모 열기 같은 장소 뭔가 좀 비슷한 점이 있죠. 근데 89년이라는 점에서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죠.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중국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었다. 알려졌다. 그걸 모델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요방이 죽자 후야오방의 추모 열기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는 또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처럼 베이징 노동자 자치 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 노조 정부와 상관이 없는 독립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화를 또 요구하는 성향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추모 열기 때문에 또 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요구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당시 또 그 부주석이었던 자오찌양, 조자양 자오찌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또 거기 모였던 대학생들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자 당시 집권가였던 등소평 덩샤오핑이 이 자오찌양을 가택연금 시켜버리죠. 이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당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진압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민해방군 군인들 중에서는 뭐 그 시친옌이라고 하는 장군처럼 인민해방군이 어떻게 인민들에게 총불을 겨눌 수 있겠느냐라고 거부하다가 가택연금되고 뭐 징역형을 살았던 장군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력 진압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덩샤오핑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그 천안문 사태 때의 모습과 또 이렇게 해서 모여진 젊은이들이 문화 대혁명처럼 또 정신없이 가버릴까봐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까봐 일부러 진압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가지만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 속에서 서방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죠. 특히 이제 그 홍콩에 살고 있었던 중국의 그 화교 자본들이 나중에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긴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중국은 이제 민주화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망명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현대사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자기 나라 안에서 한족 안에서의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수 민족과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강제로 사실상 합병한 거나 다름없죠. 티베트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이쪽 지역은 꾸준히 독립운동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위구르족을 교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민주 그냥 인권 탄압을 하고 있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해서 생활 수준 향상시키고 문화 발전시키면 사람들이 좀 만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국주의. 중국의 한족의 문화는 우수하다. 공산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 국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수민족 이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일. 대만 문제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며 국민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죠. 29번만 설명하는데 11분이 지나버렸네.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 동아시아 영토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빨리 끝낼게요. 왜냐하면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영토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거 해양 자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더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각각의 지역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도랑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지도에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 도서 쿠릴 열도 문제. 이건 러시아와 일본 간의 분쟁이죠.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소련이 개입하면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던 쿠릴 열도 4개 섬을 점령합니다. 그걸 지금 러시아가 현재까지 계승해서 차지하고 있죠. 일본은 꾸준히 이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러시아와 일본 사이가 좀 좋을 때는 뭐 2개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막 이러다가 결국 지금 현재는 다시 뭐 물 건너 갔고요. 그래서 이 북방 4개 도서 북방 도서 분쟁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있죠. 센카쿠 열도. 뭐 이제 중국명으로는 랴오이 다오 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뭐 이제 타이완 차지하면서 여기도 차지한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군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공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섬에 대해서 이 작은 섬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에 실질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완전 그 미국 그 대만 아니 그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서 대만으로 밀려온 뒤에는 미국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지를 못했겠죠. 무슨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72년 오키나와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게 일본이 오키나와를 할양해 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보호령으로 지배하면서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미군 기지 만들고 있었는데 조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1972년에 일본에게 이제 돌려주죠. 돌려줄 때 이 섬들, 이 센카쿠 열도의 섬들을 일본에게 줌으로써 일본이 실효적으로 현재까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당시에 여기 주인 없는 섬이었다. 어디 뭐 비슷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독도 이야기할 때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뭐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독도도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듯이 여기도 센카쿠 열도도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슨 소리냐?
이거 원래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다 타이완의 섬이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강제로 빼앗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독도를 요 한국이 강제로 빼앗았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독도랑 많이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다음 시사군도 영어명으로는 파라셀 제도. 여긴 지금 베트남하고 그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남중국해에 있는 섬인데요.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베트남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베트남이 혼란스러운 틈에 중국이 무력 점령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여기다가 각종 시설 설치하면서 영토 분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곳이 시사군도.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한 곳은 여기죠. 난사군도. 영어명으로는 스프레틀리 군도. 여기는 위치가요. 말레이시아하고 브루나이하고 필리핀하고 베트남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도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이제 매장돼 있다는 게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서로 분쟁이 더욱더 격화되겠죠. 이걸 한번 지도에서 그 위치를 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표시해 보는 것으로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먼저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순서대로 해봅시다. 쿠릴열도 북방 4개 섬 문제는 여기 이야기죠. 여기. 북방 4개 도서 문제. 쿠릴열도 끝자락에 있는 4개 도서 문제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여기 있죠.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랴오이다오. 그 다음에 시사군도 위치가요. 뭐 지금 여기에 안 보일 정도로 섬들이 좀 작은데요. 요쯤에 있습니다. 시사군도. 영어명으로는 파라셀 제도.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 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베트남 땅인 게 맞겠죠. 근데 중국이 베트남전의 혼란기 속에서 차지해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사군도는 이제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 땅에서는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이 여기 지금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난사군도는 스프레틀리제 군도. 여기에는 타이완, 여기가 브루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뭐 베트남, 이쪽에 필리핀, 그 다음에 저 위에 타이완, 중국까지 뭐 서로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섬들인데. 동아시아의 주요 영토 분쟁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19분, 거의 20분 풀로 채웠네요. 이걸로 이제 2학기 선택 강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